여러분들은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키우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고양이를 보면 귀엽다는 생각은 하죠. 거기에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베이비 스키마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귀엽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과학적인 근거, 베이비 스키마에 대해 알아볼게요. 귀여움은 인류와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감정이라 대부분의 학자는 이를 진화학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귀엽다고 느끼는 원인은 본능에 있는데요. 대부분의 포유류 새끼들은 태어난 이후 한동안 어른 동물들이 보살핌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는 귀여움의 행동이 어른 동물들에 의해 보살피게 만드는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즉, 하나의 종이 오랜 세월 번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귀여움은 필수 요소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들이 귀여움을 느끼는 외모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베이비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베이비 스키마는 오스트리아 동물 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가 정립한 개념입니다. 유아 도해로 해석되는 이 용어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유아적인 부분에서 귀여움을 느끼는 거예요. 큰 눈, 큰 머리, 넓은 이마, 통통한 몸통과 짧은 팔다리, 부드러운 털이나 피부, 짧고 뭉툭한 주둥이 등이 해당합니다. 포유류나 조류가 이 베이비 스키마의 특징을 갖고 태어납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어린 아기나 동물을 볼 때 동기부여에 관련된 뇌의 영역인 안화 전두피질의 빠른 속도의 자극이 일어나고 이 자극이 아기에게 다가가거나 돌봐주려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풀어 말하면 우리 두뇌에는 쾌락중추가 있는데 이 쾌락중추가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계속하려고 하죠. 아기의 귀여운 모습도 어른의 쾌락 중추를 자극한 것이고 귀여움에 대한 본능이 강하게 연결된 어른들은 자연스레 양육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기뿐만 아니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현상은 진화론적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이를 잘 키워내야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무사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기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면 귀여움을 느끼도록 본능적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프레스턴 교수는 베이비 스키마는 성숙해질 때까지 부모의 보호에 의존하는 다수의 포유류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비 스키마는 일정 기간 동안 어미의 보호 없이 살 수 없을 때 다른 성체로부터 양육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베이비 스키마가 뚜렷할수록 보호 및 부양 행동은 촉진되는 반면 공격성은 낮아지게 되죠. 판다 눈 주변의 검은 털 역시 귀여움을 극대화해서 멸종을 막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네요.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의 유전학자 애덤 윌킨스는 베이비 스키마의 원리는 반려동물을 볼 때 특히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반려동물은 야생의 조상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닙니다. 몸집이 더 작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 치아, 귀 등 신체 부위들이 작아졌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약해졌을지라도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 그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죠. 처음 질문했던 특히 고양이를 귀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이 나왔네요. 사람을 비롯하여 많은 동물들은 성장하면서 베이비 스키마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귀엽지 않죠. 그런데 고양이는 베이비 스키마의 특징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성장합니다. 고양이는 개나 다른 동물과는 달리 성장에 의한 두개골이 변화가 적고 어른이 되어도 동글동글한 윤곽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양이는 원래 야행성 동물이라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큰 눈을 유지합니다. 동그란 눈이 동그란 얼굴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코와 입도 얼굴에 비해 작아요. 이 모든 것이 베이비 스키마의 특징들이죠. 게다가 고양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행동학적인 면에서 볼 때 고양이는 여전히 아이 같습니다. 귀엽죠? 많이 귀엽습니다. 베이비 스키마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외모와 아이 같은 행동들, 이것이 고양이가 귀여움을 받는 과학적인 이유랍니다. 귀여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귀여움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능은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됩니다. 특히 캐릭터 산업을 빼놓을 수 없죠. 1920년대 탄생한 캐릭터 미키마우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기 같은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초기에는 날씬하고 날렵한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통하고 동그랗고 귀여워졌어요. 미국의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골드는 미키마우스가 처음 탄생했을 때보다 눈은 2배 커졌지만 코의 길이는 25%가량 짧아진 사실을 발견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을 받는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과 아이들의 대통령인 뽀로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리버덕은 모두 짧고 똥똥한 몸에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베이비 스키마의 특징들, 즉 우리가 아기를 보면서 귀엽다고 느끼는 포인트들을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7에 의하면 키덜트 시장의 확장과 제품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운 품질 평준화 시대에 캐릭터 컬래버레이션이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캐릭터 열풍이 전망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귀여움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먼저 집중력을 바짝 높이고 싶을 때는 책상에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놓아보세요.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히로시 니토노 연구팀에 의하면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볼 때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핀셋으로 작은 부품을 잡거나 특정 숫자를 골라내는 등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좀 더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귀여움이 호기심을 자극해 뇌 활동이 활발해진 거죠. 입맛이 없는 날에도 귀여움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소비심리학계에 따르면 일반 숟가락보다 귀여운 모양의 숟가락을 사용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었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게 귀여움에 푹 빠져 숟가락을 계속 사용한 건데요. 입맛이 없거나 아기가 밥을 잘 먹지 않을 때에는 귀여운 숟가락을 사용하면 좋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많고 불안함이 가득할 때는 귀여운 동물 영상을 보세요. 영국 리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안드레아 우틀리 교수 연구팀은 귀여운 동물이 사진이나 영상을 30분간 시청했을 때 혈압과 심박수, 불안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영상은 새끼 고양이, 강아지, 고릴라, 쿼카이며 시험을 앞둔 참가자 19명에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영상을 보여주자마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평균 혈압은 최고 136, 최저 88에서 115, 71로 떨어졌고 평균 심박수 또한 6.5% 떨어져 67.4 bpm을 기록했습니다. 불안지수 역시 평균 35% 감소했대요. 오우, 저도 서툰 솜씨로 영상 만든다고 스트레스 만땅인데다가 이래저래 불안지수도 높은 것 같은데 동물 모양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 퍼먹으면서 사랑하는 쿠니 영상을 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